6명이 숨졌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오늘이 1년 되는 날입니다. 일단 3월부터 철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도 미뤄지고 있고 후속 조치들이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신축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철거 범위와 방식을 두고 오랜 논란 끝에 3월부터 철거가 시작됩니다. 사고가 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을 동시에 철거해 내년 말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하여튼 최고의 공법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또 그에 따라서 현대산업개발도 상당 부분 수용을 한 상황에서 다이아몬드 줄톱으로 건물을 잘라내는 공법이 적용되는데 인근 상인들이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근처 상가로까지 콘크리트 가루가 날릴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저희가 옆에서 경험해본 DWS를 했을 때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를 염두에 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좀 국토부에서도 관련돼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를 받아서 실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2차례 청문을 열었다며 지난해 12월 열린 청문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올해 1월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책임자 17명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붕괴 사고에 직접 책임을 있는 시공사와 감리, 하도급 업체와 불법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6명을 구속,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붕괴 사고와 별개로 아파트 부지 매입과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된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현대산업개발은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 결정을 전격적으로 밝혔는데요. 그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어진 동들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작업에서부터 입주 예정자 지원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거쳐야 할 절차나 과정도 무척이나 복잡해 보입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무너진 건물을 포함해 8개 동입니다. 최고 39층, 136m 고층 아파트인데다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철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방법은 건물 꼭대기부터 절단에 드러내거나 굴착기를 올려 파쇄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유례가 없는 철거 공사는 최소 2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바람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실제 해체하는 중에 이 부재가 밖으로 떨어지는 위험성들 이런 위험성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인허가 절차도 복잡합니다. 시공 중인 아파트는 건축물 관리법상 건축물로 보지 않아 철거 허가 기관인 광주 서구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건축물 해체 심의를 개최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2중, 3중으로 안전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47세대에 이르는 입주 예정자에 대한 지원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저리대출이나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강화로 분양권을 갖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은 전세대출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철거와 보상 등 본격적인 절차는 입주 예정일인 올해 11월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어제 사실상 시장 퇴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임원진이 재차 사과하기도 했지만 시민단체와 주주들로부터 쇄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행정처분 소식에 예년보다 몇 배 많은 100여 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주주총회 현장. 경영진은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뼈아픈 반성과 엄중한 책임감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환골 탈퇴하는 각고의 노력으로 소비자와 주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사고 책임이 있는 경영진 일부를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하려 하자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사고들이 반복된 것은 경영진과 이사회가 실적 쌓기를 무리하게 추진해온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주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마련한 이사 선임안 등은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산업안전 전문 사회이사 선임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쇄신안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경영 이익을 추구하다가 이런 안전과 품질을 도외시한 경영을 했는데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나 의욕들을 보이고 있지 않고 주총에서 현대산업개발 측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손실액이 1,70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정확한 손실 추정액은 안전 정밀 진단을 통해 철거 범위가 결정되면 재공시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1년이나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은 무단 구조 변경이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사에 쓰인 콘크리트 대부분이 강도 기준치에 못 미친 걸로 드러나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화영 기자입니다. 무단 구조 변경은 201동 최상층 공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38층과 39층 사이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피트층에 설계에 없던 콘크리트 임시벽이 세워졌습니다. 구조물이 추가되자 하중도 당연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3개 층에서는 이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지지대가 철거됐고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최상층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건물은 순식간에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23층 피난 안전층 위까지 모두 붕괴됐습니다. 공발이 이제 가설 기둥은 39층 콘크리트 타설이 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제거가 되면 안 됩니다. 동바리를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에 못 미쳐 피해를 더 키웠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01동 아파트 17개 층에 대한 시험 결과 15개 층 콘크리트의 평균 강도가 설계 기준의 60% 수준에 그친 겁니다. 조사위원회는 콘크리트 제조나 타설 과정에서 과도한 물이 섞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강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품질 관리 상에서 시공 관리 상에서 이제 제어가 안 됐다는 거가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2달여 만에 공식 원인 조사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수사본부는 현장 소장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29일 만에 마지막 실종자가 어제 수습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책임 규명과 피해 보상 등의 숙제일 텐데요. 일단 오늘은 현장 구조물 가운데 콘크리트의 적합성을 따지는 조사가 시작됩니다. 민소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6번째 실종자가 수습된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입니다. 지난 1일 무너진 건물 26층에서 발견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켜켜이 쌓여 있어 수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로써 사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실종됐던 노동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발생 29일 만입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29일 만에 6부문을 모두 구조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기적을 바라며 사고 현장을 지켰던 실종자 가족들.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추가 붕괴의 우려 속에 헌신했던 구조대와 현장 노동자들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책임 있는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약속할 때까지 장례 절차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제대로 된 사과와 사후 보상 대책이 확실하게 약속이 될 때까지는 장례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하지 않고 텐트에서 계속 지내면서 후속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사고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과 인근 상가의 피해 보상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정밀안전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거 여부나 공사 재개 등을 결정할 것입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는 오늘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사고 당시 콘크리트 강도의 적절성을 따질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11명을 입건하는 등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네, 39층 높이에서 갑자기 콘크리트 구조물이 쏟아지면서 인근 도로와 주택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손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아파트 외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중간 부분에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지더니 지지력을 상실한 상층 보도 따라 힘없이 붕괴됩니다. 무너진 건물은 철골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광주광역시 화정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진 건 오늘 오후 3시 50분쯤 39층 외벽이 절반 이상 무너져 내리면서 인근 상가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는 것처럼 먼지랑 파편들이 날아오면서 건물이 불이 꺼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치듯이 나왔거든요.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구조인력 130여 명과 장비 45대를 긴급 투입해 지상 컨테이너에 고립돼 있던 2명을 구조했습니다. 상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떨어진 건물 잔해로 전신주 고압선이 끊기면서 사고 현장 주변 30여 가구가 한때 정전됐고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붕괴 사고를 수사했던 강력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와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청취하는 한편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학동 감식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